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클래스 기하 과목 수업 영상입니다. 자,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원격 기간 수업에 관련된 공지사항 하나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원격 기간 동안 온라인 클래스 수업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수업 내용을 잘 필기하셔서 온라인 기간이 끝나고 다시 등교 기간으로 시작되는 11월 22일 월요일 아침에 각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3단원 공간도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해줄 건데요. 공간도형 중에서도 첫 번째로 공간도형들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10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 그리고 이 영상에서 공간도형들 사이의 위치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배울 건데, 그에 앞서 공간도형에서 다룰 도형들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공간도형에서 다룰 도형들로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쓸 점을 말할 수 있는데요. 점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로 써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점을 의미하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도형에서 다룰 도형으로는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자를 쓸 거냐면, 직선이 영어로 라인이니까 그거의 첫 글자인 L 알파벳을 소문자로 L 쓰고요. 이 직선 말고도 다른 직선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L 다음에 알파벳인 M 그리고 또는 N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직선을 주로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공간도형에서 다룰 도형은 평면이 있는데요. 평면은 기호로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A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 소문자로 쓰는 방식으로 얘를 읽는 방법은 알파라고 읽고, 가운데 것은 베타, 맨 마지막 것은 감마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도형에서 주로 다룰 도형들인 점과 직선과 평면들은 이와 같은 문자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나타낼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또는 책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 볼 내용은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증명 없이 참으로 인정한 성질들을 말해요. 증명 없이 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앞으로 진행하는 수업 내용과 문제 풀이에서 이 사실들을 당연한 말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 없이 참으로 인정하는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로는 이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유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 직선을 지나지 않는 세 점, 지금 이 점 A, 점 B, 점 C는 한 직선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세 점을 모두 지나는 평면은 이렇게 알파 하나로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따 선생님이 다른 영상으로 이게 유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보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기본 성질이고요. 두 번째 기본 성질은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에 놓인다. 예. 여기 있는 그림처럼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겠고 이 직선은 그 평면 위에 놓인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인다라는 건 우리 다른 말로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본 성질은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평면은, 즉 여기 있는 이 점 A를 공유하는 평면, 두 평면은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하게 되겠고 이 직선이 바로 뭐냐면 두 평면의 교선이 되겠네요. 두 평면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세 가지 성질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놓인다.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이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성질은 참으로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전개하는 내용과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간도형들 간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내용인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결정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결정 조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을 유일하게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 조건이라고 해요. 이 조건을 따랐더니 그 대상이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정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따랐더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수학에선 결정 조건이라고 해요. 평면의 결정 조건 하면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 중 첫 번째 것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기처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이렇게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말이 결정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 중 첫 번째인 이 성질은 다르게 보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외에도 세 가지 결정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즉 평면을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유일하다라고 기본 성질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평면이 단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은 무엇이 있냐면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 의해서도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직선 L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와 C를 이렇게 잡는다면 세 점 A, B, C는 절대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B하고 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이 직선에 A가 있지 않다라고 조건에 써 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결정된 상황이므로 앞에서 말한 이 1번 상황,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정의되었으므로 유일하게 평면이 하나로 결정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이냐면 이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 의해서 결국 무엇이 결정되느냐? 자, 여기 조건에 써 있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 의해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점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인 3번, 4번 조건도 마찬가지 논리로 이어지는데요. 자, 세 번째 조건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결정할 수 있죠. 일단 두 직선이 만나는 점 A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두 점은 직선 L 위에 있는 A가 아닌 점, 그런데 다른 한 점은 직선 M 위에 있는 A가 아닌 점을 고르면 이 세 점 A, B, C는 마찬가지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게 됩니다. 즉 이것에 의해서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결정되게 되겠고, 그러면 1번 기본 성질에 의해서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방금 전에 배운 두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과 세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은 이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을 보시면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도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직선 L 위에서 선생님이 점 A와 점 B 두 개를 잡고, 그 다음 이 직선 L과 평행한 직선 M 위에 점 C를 잡게 된다면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정의에 의해서 L과 M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점 A, B, C도 역시 만날 수가 없겠죠. 즉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없겠죠. 결국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결정되게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성질에 의해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 세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 네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은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으로 귀결되게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로 서로 다른 두 직선들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직선 L과 직선 M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이 그림과 같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평행하는 경우와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로 다른 두 직선인 L과 M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직선 M과 L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점을 직선 L과 M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직선 L과 M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공간상에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 L과 M이
평행해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지금 살펴본 이 두 가지 경우, 1번 경우와 2번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뭐와 동일하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에 있는 세 번째 결정 조건과 네 번째 결정 조건과 동일해요. 즉,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과 또는 평행한 두 직선은 유일한 평면 하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시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인 L과 M이 가지고 있는 위치관계 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평행한 경우는 앞에 있는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두 직선을 포함하는 유일한 평면 하나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1번 경우와 2번 경우의 위치관계는 한 평면 위에 놓여져 있다. 두 직선이 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직선 L과 M이 한 평면 알파에 놓이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과 평행한 두 직선은 유일한 평면 하나를 결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위치 관계로는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꼬인 위치랑 평행하다는 둘 다 만나지 않는 직선의 관계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평행한 것은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한 평면에 위치하면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는 그림처럼 한 직선 L은 평면 알파 위에 있는데 다른 직선 M은 알파 위에 있지 않죠. 즉 알파 바깥에 또는 알파를 뚫고 가고 있죠. 이것처럼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는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 평행하다라는 관계와 꼬인 위치에 있다는 관계는 둘 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평행한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고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하시면서 앞으로 있는 증명 문제에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활용되냐면 우리가 두 직선 L과 M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다. 이 두 가지 후보를 놓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고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는다면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직선 L과 M의 즉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있고 각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문제를 단서를 파악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평행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L과 M이 평행하다라는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고 꼬인 위치에 있는 거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호로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로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평면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해볼게요. 4번 직선 L과 평면
알파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앞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는지 또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포함된다라는 관계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한 직선이 평면 알파 안에 이렇게 속하거나 놓이는 경우를 우리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포함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놓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있다. 이 위는 어버브의 뜻이 아니라 on의 뜻입니다. 영어로 구분하자면 포함된다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직선과 평면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지금처럼 직선 L이 이렇게 평면 알파를 뚫고 지나가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때 직선이 평면을 통과하는 이 한 지점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직선 L과 평면 알파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아무리 연장돼도 만나지 않는 평행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포함되는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평행한 경우로 나눌 수 있겠고, 여기서 다시 포함되는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두 경우는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경우죠. 그런데 평행하다라는 건 뭡니까?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어떤 추론 과정에서 직선과 평면이 만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최종적인 후보로 그 직선이 평면에 포함될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지를 놓으시고 결정을 지으면 되겠죠. 그때 만약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고,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 2개 이상이 된다면 포함되는 경우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무리 조건을 따져봐도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평행하다로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와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평면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번엔 두 평면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의 위치 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예요.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다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있는지 이번에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두 평면,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와 만나지 않아서 평행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두 평면이 만나면 기존의 다른 도형들끼리 만나는 것과 다르게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 평면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교선이 생겨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냥 두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평행한 관계밖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겠고, 그 두 가지에 만나는 경우는 교선이 존재하는 쪽을 찾으면 되겠고, 평행한 쪽은 교선이 없다라는 쪽을 찾는 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평면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까지 파악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지만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공간에 위치한 도형들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에 관한 명제들의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11쪽에 예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 1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평면 알파와 베타, 여기 이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서로 평행하게 있죠. 그 다음 다른 평면 감마가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대요. 즉 알파와 감마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L, 베타와 감마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M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함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럼 우리는 주어진 문제의 조건인 두 평면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하고, 그 다음 알파와 감마가 만난 교선 L, 베타와 감마가 만난 교선이 M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결론인 L과 M이 평행함을 증명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두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 중에서 평행한 건 만나지 않는 것에 속한다고 했어요. 즉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함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게 좋냐면 L과 M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는 이렇게 L과 M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까지 보이려면 L과 M이 한 평면 위에 있다, 이 사실까지 보여주면 두 직선 L과 M은 평행하다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정리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위치하면서 만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명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문제에 나온 것처럼 평행한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평면 알파하고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겠고, 평행함으로 두 평면이 평행하다는 건 알파와 베타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음 논리로 이어져 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 L은 알파 위에 있고 다르게 알파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 M은 평면 베타에 포함되죠. 그러므로 앞서 나와 있던 논리인 알파하고 베타는 만나지 않으므로 알파에 포함된 L과 베타에 포함되어 있는 M도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L과 M은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중 한 가지 사실, L과 M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밝혀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L과 M이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게도 나와 있는 게 L과 M은 감마와 알파, 감마와 베타와의 교선이기 때문에 L과 M은 모두 감마에 속하죠. 그러므로 L과 M이 한 평면에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L과 M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을 논리적인 과정으로 이어서 원하는 결론까지 도달하는 것을 명제를 증명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명하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사실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제 1번을 해봤으니 이번엔 같이 문제 3번을 해볼 건데, 잠시 영상을 멈춰두시고 111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 먼저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엔 교과서 111쪽에 있는 문제 3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조건이죠.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그리고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이제 결론으로 보여야 될 거는 직선 L과 평행함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죠? 교선인 M과 직선 L이 평행함을 보여야 돼요. 즉 L과 M이 평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예제 1번에서 했듯이 두 직선이 평행함을 보이려면 두 가지를 보이면 되죠. 첫 번째로는 L과 M이 만나지 않음을 보이면 돼요. 두 번째로는 L과 M이 한 평면 위에 있음을 보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보이게 되면 L과 M은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조건은 뭐였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L이 평행이므로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는 건 직선과 평면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논리로 이어볼게요. 우리가 L과 평행하다고 보여야 될 이 직선 M은 여기 문제에 써 있는 것처럼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이기 때문에 평면 알파에 포함이 됩니다. 즉 직선 M은 알파에 포함되죠. 그 이유는 M은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직선 M은 평면 알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있었던 논리인 L과 알파는 만나지 않는다와 M은 알파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합쳐지면 이렇게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 거죠. L과 M은 만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L과 평면 알파는 만나지 않는데 직선 M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선 L과 직선 M은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증명이라는 게 별다른 수식이나 이런 걸 써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놓여있는 단서들을 우리가 논리적 빈틈없는 말로 그 다음 말로 점점 꼬리 물듯이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증명 기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L과 M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보였고요. 그럼 이제 L과 M이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L은 문제에 써 있는 대로 평면 베타에 포함돼요. 왜냐면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선 L은 평면 베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선 M이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M 역시 베타에 포함되는 거죠. 평면 베타에 포함. 이 얘기는 뭡니까? L도 M도 같은 평면이 베타에 포함된다라는 거니까 두 직선 L과 M은 한 평면 베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으면서 한 평면에 있다는 것까지 밝혀냈죠. 따라서 최종 결론으로 L과 M은 평행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해본 예제 1번과 문제 3번에서 보듯이 두 직선이 평행함을 밝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지 않고 동시에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걸 밝히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이어서 교과서 112쪽에 있는 예제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시면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고 평면 알파 밖에 있는 이 한 점 P를 말하는 거죠. 이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 베타. 자, 이 알파 바깥에 있는 점 P를 지나면서 평면 알파와 평행한 두 직선 L과 M을 이 두 직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가 평행함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기법을 보여드릴 거냐면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증명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예제 1번과 문제 3번에서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을 보였다면 이번엔 간접적인 증명 방법으로 귀류법이라는 증명법을 해볼 건데요. 귀류법이란 무엇이냐면 보여야 될 결론이 죄송합니다. 자, 귀류법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모순됨을 보이는 증명법을 말해요. 우리가 앞서 보였던 증명처럼 논리적인 순서로
가정에서 차례대로 논리 순서대로 진행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명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결론을 먼저 부정한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정이 모순됨을 보이는 증명, 즉 간접적인 증명법을 귀류법이라고 하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예제 2번도 우리가 보여야 될 결론은 뭐냐면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보이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증명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귀류법에 써있는 설명처럼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출발을 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럼 이 예제 2번에서 맞춰야 될 결론은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다는 거니까 이거를 부정하고 시작할 겁니다. 즉 결론을 부정해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할게요. 자,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만나고 교선 L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정리한 두 평면 사이 위치 관계에서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평행하지 않는 거는 만나는 경우밖에 없고 만난다라는 건 이와 같은 교선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론을 부정해서 얻은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가 만나고 교선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교선을 선생님이 N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 다음 논리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알파와 베타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선 N은 당연히 평면 알파에도 속하고 평면 베타에도 속하겠죠. 그러므로 교선 N은 알파에 포함되겠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직선 M은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라고 문제 조건으로 나와 있었죠. 여기 보시면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M과 N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평행이므로 당연히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N도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직선 N도 알파와 평행한 두 직선인 L과 M과 만나지 않고 평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 N도 L과 M과 만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가 만나서 생긴 교선을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N은 베타에도 포함돼요. 그리고 L과 M 역시 베타에 포함되면서 직선 N과 만나지 않죠. 두 직선이 한 평면, 동일한 평면인 베타에 포함되면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L과 N이 평행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N과 M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존재하니까 N과 M도 평행합니다.
그런데 한 평면에서 n과 l이 평행하고 n과 m이 평행하다면 당연히 l과 m도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는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던 조건 중 무엇이냐면 이 한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 L과 M이라는 사실의 모순이 되게 돼요. 왜냐면 L과 M은 베타라는 평면에 똑같이 포함되면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문제 처음에 주어졌던 L과 M이 한 점 P를 지난다 라는 사실에 모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거꾸로 역순으로 논리를 진행하다 보니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이 가정과 내가 얻어낸 이 내용이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부정한 다음 전개된 논리적 내용과 문제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서로 상치, 즉 모순됨을 보였으므로 결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즉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